지금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진이나 튼튼한 강판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오늘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자동차의 가치와 수익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차를 사면 그 순간부터 중고가 되고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심지어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줄여서 SD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의 거대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그냥 플랫폼이고요. 진짜 가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말했듯이 이건 정말 보통 큰 변화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소비자들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처럼 항상 최신 상태이고 나한테 딱 맞춰주고 끊임없이 좋아지는 경험을 이제는 자동차에서도 원하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도 더 이상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는 도대체 뭘로 움직이는 걸까요? 그 심장부에는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점점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가속하는 그런 바퀴처럼 말이죠. 이 데이터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수백만 대의 차가 도로 위를 달리면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싹 모읍니다. 그럼 AI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먹고 배우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똑똑해진 결과물을 무선 업데이트, 즉 OTA를 통해서 다시 모든 차에 쫙 뿌려줍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기술 격차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테슬라가 AI 모델을 딱 한 번 훈련시키는 데 쓰는 데이터 크기가 무려 1.5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고화질 영화 수십만 편을 합친 것과 같은 엄청난 양이에요. 바로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의 핵심인 셈이죠. 자율주행 기술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엣지 케이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돌발 상황들이요. 예를 들면 비에 흠뻑 젖은 도로에 가로등 불빛이 막 번쩍거리면서 반사된다거나 아니면 앞에 가던 트럭에서 갑자기 라바콘 같은 게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수백만 대의 차들이 바로 이런 희귀한 데이터들을 24시간 내내 모아주기 때문에 AI는 점점 더 인간 운전자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데이터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플라이휠이 두 번째 바퀴, 바로 가치 플라이휠을 힘차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기존 차와 SDV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옛날 차는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낡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SDV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더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낡지 않고 계속 진화하는 자동차, 말 그대로 영원한 신차가 되는 셈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딱 보여주죠. 화면을 보시면 7년이 지난 후에도 테슬라 모델 S의 가치는 동급의 다른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 차 같은 느낌을 주니까 감가상각이라는 중력을 거스르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좋아지는데 하드웨어가 낡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드웨어 모듈화입니다.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컴퓨터 보드를 마치 스마트폰 부품처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설계한 거죠. 예를 들어 구형 칩인 HW3.0을 최신 인공지능 칩 AI4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요. 차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두뇌만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최신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이득이죠. 수천만 원, 억대의 신차를 다시 사는 대신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내 차를 최신 모델이랑 거의 똑같은 두뇌 성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차를 소유하는 총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지고 차를 더 오래 만족하면서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자동차. 소비자한테는 정말 매력적이죠. 그렇다면 기업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여기서 두 번째 가치,
플라이 휠이 세 번째 바퀴, 바로 매출 플라이 휠을 힘차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차를 딱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버는 모델로 바꿔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완전히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 같은 고수익 소프트웨어를 월 구독료 받고 팔고요. 운전자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걸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심지어 차를 산 후에도 가속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추가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비즈니스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을 아끼는 효과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200만 대 차량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고치려면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이면 거의 공짜로 해결되죠. 이게 바로 운영 효율성의 혁신입니다. BCG의 분석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첫째,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고, 둘째,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처럼 소프트웨어로 비싼 하드웨어 부품을 대체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셋째, 무선 리콜처럼 기업 운영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프리미엄 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데이터가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다시 새로운 돈을 버는 이 멋진 선순환 구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바퀴, 투자 플라이휠의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2025년에 AI 프로그램이나 공장 설비 같은 곳에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죠. 하지만 이건 그냥 돈을 쓰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데이터, 가치, 그리고 매출이라는 이 세 개의 플라이휠을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돌리기 위한 연료인 셈이죠. 지금의 투자가 미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씨앗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월스트리트가 테슬라 같은 회사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데이터가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벽, 즉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미래에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술 라이센싱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의 성공 공식은 단순히 차를 몇 대나 팔았냐가 아니라 차 한 대가 평생 동안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불러온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서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되는 미래, 그 미래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자동차 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고민해 보는 것이 미래 산업의 지형도를 읽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